자, 이번 시간에는 가구 가공 작업하기 두 번째 라우터 작업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기적인 외형과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라우터 같은 경우 투핸드 그립으로 두 손으로 작업하는 방식의 라우터, 좌측에 있는 우리가 흔히 트리머라고 부르는 이 장비는 원핸드 라우터, 미니 라우터라고도 부르는 장비입니다. 일단 라우터는 어떤 작업에 있어서 홈을 판다든지 면에 둥근 면을 만들거나 특정한 날물 모양에 따라 각도를 친다거나 모양을 줄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일단 날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물은 일단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베어링이 붙어 있는 베어링 비트나 혹은 지금과 같이 베어링이 없는 무베어링 비트, 일반 비트라고들 하죠. 비트들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라우터 부싱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핸드 라우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베어링 비트 혹은 무베어링 비트인 일반 비트들이 존재하죠. 모양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가공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비트별로 가공되었을 때 목재가 어떻게 형상을 띠게 되는지,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역시 라우터 비트 세트들에도 보시면은 지금과 같은 형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원핸드 라우터부터 날물 교체 및 분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핸드 라우터라고 부르는 소형 라우터부터 날물 교체 및 내부 구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밀폐용기 해체하듯이 뚜껑 부분에 있는 손잡이를 뒤로 젖혀서 해제하는데 톱니 선을 서로 맞춰서 결합하거나 분해하거나 해야지 다른 방식이 되었다가는 부품이 손상이 오겠죠. 자,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날물 모양새를 보면은 저항을 일으키면서 깎이게끔 부재가 가공되게끔 되어 있는데 날물 푸는 이 방향성은 어렵지 않아요. 날물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 너트를 해제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라우터라든지 트리머를 구매하거나 보시게 되면은 내부에 지금과 같이 스패너가 한 개 혹은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해당하는 기기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이 콜렛하고 구동축이 있는 곳을 보시면은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죠. 홈이 가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육각형 모양의 너트가 있어요. 자, 안쪽 홈에 작은 스패너를 끼워 넣고 그리고 날이 회전해서 깎이는 방향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먹을 쥐시거나 하면은 이 스패너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서 부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손바닥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풀렸으면은 날물을 빼고 교체하시면 되는데 본 강사는 내부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육각 너트 부분을 풀어줍니다. 대부분 트리머를 처음 접하거나 혹은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이 육각 너트가 마치 이 날물을 조여주거나 하는 어떤 그 부품으로 알고 계신데 이 너트 같은 경우는 그냥 나사선을 타고 내려가는 그 형태의 것입니다. 내부를 보시면은 가장 핵심 부품인 콜렛이라는 부품이 있어요. 콜렛. 콜렛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콜렛은 지금과 같은 비탈진 면의 원통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위쪽을 보면 원형에 지금과 같이 갈라져 있는 그런 크랙이 보이죠. 이거는 어떤 부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부러 가공을 해낸 거예요. 역시 측면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콜렛이 삽입되는 구동축 안쪽을 보시면은
지금과 같이 암수가 딱 맞게끔 비탈이 형성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부에 콜렛이 들어갔을 때 너트가 회전하며 이 콜렛을 아래로 끌고 가는 형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따임이 이 크랙 부분이 오므라들게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원핸드 라우터 이 날물의 기둥부 6mm가 되는 두께 6mm의 기둥부가 단단히 협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런 뭐 트리머라고 부르는 원핸드 라우터를 가격대가 그다지 비싸지 않은 공구에 속하기 때문에 첫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시연을 하고 나서 먼지 깨끗하게 불어서 날물이 없는 상태에서 얘를 꽉 조여버리는 경우, 스패너를 이용해서 꽉 조여버리는 경우 안에 있는 콜렛이 찌그러지게 되겠죠. 과하게 찌그러지고 변형이 오게 돼서 두 번 다시는 콜렛 부분을 교체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관할 때는 날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빨간 버튼 그리고 이 관통되는 홈 부분에 맞추어서 빨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토퍼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으로 조일 수 있는 만큼만 가볍게 조여서 케이스 덮고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날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따 보관 요령을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눈금이 표시되어 있죠. 내 날물 깊이 최초선 0점에서 톱니를 타고 얼마만큼 들어 올렸는가에 대해서 날물 깊이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도 되지만 실질적인 수업 시간에는 정확하게 날물의 0점 몇 mm까지 맞출 수 있게끔 그 세팅법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따가 시연을 위해서 일단 편의상 이쪽에는 제가 베어링이 달려있는 라운드 오버 비트를 달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날물 같은 경우는 주로 그 목공방이라든지 가구 회사 그리고 DIY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날물에 속합니다. 이 날물이 목재의 모서리를 타고 지나가면은 지금 날물의 모양 4분의 1원이죠. 커터 서클이 생기게 되겠죠. 정반대의 서클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 주로 쓰이는가? 가구는 원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어떤 인면체의 구조가 되면은 각각의 모서리들이 아주 예리하게 형성이 되는데 그 모서리들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분의 1 원으로 가공하게끔 작업을 해줍니다. 그런 경우에 이럴 수가 있겠죠. 모든 모서리들이 뾰족한 경우 사람이 충격하였을 때 모서리가 손상되는 건 둘째치고 사람 몸에 상처가 남을 텐데 흉터로 끝나냐 둥글게 작업이 되어서 그냥 멍정도로 가볍게 끝나느냐 특히 이런 알값 자체가 큰 그 라우터 비트들은 언제 사용할까? 주로 유아용 가구들에 사용이 되겠죠. 아동용 가구라든지 이 주니어 가구들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아이들은 성인들에 비해서 조심성이 없고 좀 산만하다고들 하죠. 그래서 모서리에 찍히거나 다치는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라운드 오버 비트가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해와 다르게 역순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얼마만큼 깊이로 이 축을 삽입해야 되는가? 예전에는 이 깊이를 지금과 같이 쑥 집어넣은 상태에서 3에서 5mm 정도 들어 올리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유는 안쪽까지 쑥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콜렛을 이 육각 너트가 충분히 끌고 내려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끌고 내려갈 거리가 생기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를 확보해 줘야 돼요. 충분히 끌어당기지 못했을 때는 꽉 조이지 못하게 되고 고속으로 회전하다가 날물이 어딘가로 튀어나갔을 때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제 부상이 야기될 수도 있고 사물에 대한 파손도 야기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육안상 확인 가능한 관통된 홀이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이 관통된 홀을 통해서 절반 이상 혹은 3분의 2 깊이 이상까지만 들어간 상태에서 손으로 이 너트 부분을 조일 수 있는 만큼 조이시고, 자, 그리고 역순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넘겨 볼게요. 회전 방향으로 넘기고,
자, 큰 스패너를 육각너트에 걸치고 지그시 눌러주면 됩니다. 선생님, 얼마만큼 조여야 되나요? 예.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흔히들 말하는 죽을 힘을 다해서 꽉 조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날물 자체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이 너트가 잠기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성인 남녀에 그냥 지그시 꾹 누르는 수준까지만 조이시면 됩니다. 너무 꽉 조이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날물 교환을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해체할 때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주 꽉 조이진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과 같이 톱니선 맞추어서 적당 깊이만큼,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깊이만큼 조작을 하신 뒤에 사용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보관 요령 중에 하나가 날물이 삽입이 되어 있다면 노출되지 않은 값까지 맞춰두시고 잠금해 두시고, 뭐 케이스가 있다면 케이스에다 보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같이 어디 공구대 같은데, 진열대 같은 데다 세워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우터, 투핸드 라우터 날물 교환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원핸드 라우터나 투핸드 라우터 그다지 그 날물에 대한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이 투핸드 라우터 중에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도미노라든지 이런 공구가 나오는 페스툴이라는 브랜드 걸 사용하는데, 날물 교체하는 방법이 다른 브랜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날물을 내가 빼겠다라고 했어요. 교환을 하겠다, 빼겠다. 자, 그러면은 날물을 아래쪽, 기기 아래쪽으로 빼야 되겠죠? 자, 두 개의 방향성이 있는 버튼 중에 아래로 하향하는 버튼을 누르고, 자, 날물이 회전을 한다. 푸는 방향은 회전해서 깎는 방향으로 한다라고 했죠? 자, 눌러주시고, 자, 콜렛 맞추시고, 자, 풀러냈어요. 그런데 투핸드 라우터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또 잠겨 있죠? 두 번의 잠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번엔 아까보다 많은 힘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오케이. 자, 어느 정도 풀렸다면은 날물을 이제 교환할 때는 장갑을 끼시는 편을 저는 추천드려요. 하지만 작업할 때에는 절대로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저희 그 가공 작업하기 위해서 재단 부분, 테이블소라든지 밴드소, 드릴프레스 등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 맨손으로 뺀다면 날물의 그 날카로운 엣지 부분을 절대로 잡지 마시고 기둥 부분을 잡아서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내부 콜렛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내부에도 역시 아까와는 모양이 좀 상이하지만 콜렛이 존재합니다. 본체 안쪽으로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 한번 노출도를 높여볼게요. 지금 구멍이 보이시는데 살짝 이렇게 비탈이 져 있어요. 구멍 안쪽으로. 자, 그리고 역시 콜렛과 너트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콜렛도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흔히 말하는 크랙이, 따임이 이렇게 존재하죠. 역시 너트가 아래로 하향하면서 조여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각 브랜드 회사마다 모양이 좀 상이할 수 있어요. 자, 조이는 방향으로 살짝 조여주고, 지금 이 부재에서는 좀 특이한 베어링 비트를 사용할 텐데, 해당하는 이 비트 같은 경우는 어떤 홈파기 작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만 카피할 수 있는 날물의 직경과 베어링의 직경이 동일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따 한번 작업을 해서 패턴 비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다른 목재, 그러니까 부재를 옮겨서 카피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차이점은 그다지 없어요. 트리머하고, 그러니까 원핸드 라우터하고 투핸드 라우터는 체급의 차이, 그 다음에 출력의 차이가 존재하고 다른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날물을 역시 살짝 들어올린 채로
조여줄 수 있는 만큼 조이고. 자, 이번에는 날물을 꽂았기 때문에 위로 상향하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날물이 회전하지 않는 방향, 역회전하는 방향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역시 과하게 조이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라우터, 그리고 투핸드 라우터, 원핸드 라우터 같은 경우는 각각의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역시 이 부분도 브랜드마다 이제 좀 차이점은 있으나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특색에 맞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할 때 어떤 부분이 존재하는가? 트리머는 고정 형태예요. 자, 원핸드 라우터는 내가 날물 높이를 깊이, 즉 우리가 가공 깊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고정을 해두면은 특별한 액세서리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고정 형태다. 즉 우리가 눌러서 작업할 수 있는 어떤 스프링 같은 플런지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저희 실무 부분에서 바로 가공 작업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다룰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원핸드 라우터 외관을 좀 보시면은 아까 전에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날물이 있고, 이 전체적인 동력부가 있고,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스위치가 아웃풋, 인풋. 자, 꺼져 있거나 켜져 있거나, 혹은 이렇게 인식하시면 좀 빠를 거예요. 0과 1. 0은 비어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다. 1은 동력이 차오르는 숫자이기 때문에 켜져 있는 상태다. 주의사항 중 하나가 어떤 날물 교체라든지 그런 거 하실 때는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전원부, 즉 콘센트에서 반드시 제거하시고 날물 교체를 이뤄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숫자 1부터 6까지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단단하거나 섬유질이 질긴 나무의 경우 저항을 많이 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고속으로, 자, 그냥 숫자로 예를 들면 6이라는 6단으로 작업을 했을 때 날물이 빨리 회전한다고 해서 작업 속도가 빨리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사람이 작업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속으로 회전한 상태에서 1단에서 할 때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진행을 하는 경우 부재가 한 군데 체류하는 시간이, 부재의 톱날이 한 군데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공한 면이 새카맣게 타버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결코 완성물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점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저속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은가요? 고속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은가요? 이런 질문이 많이 받는데, 적당 속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무마다 밀도라든지 단단함, 그 다음에 섬유질의 질김의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권장하는 바로는 부재를 재단해내고 남은 부재에, 내가 사용할 부재에 테스트를 해보고 바로 작업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기적인 설명은 얼추 끝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핸드 라우터의 액세서리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같은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액세서리 한 개 정도만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트리머 기본 액세서리로는 이런 T자 형태의, Y자 형태의 철물, 부속물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철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느 때 작업을 하는가 하면, 자, 가령 여기에 일자의 선이 있다고 그냥 한번 유추해 보시고, 일자 날물이 있을 때 우리는 작업을 할 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일자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는 이런 부재가 옆에 붙어 있거나 했을 때 이 베이스를 의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T자 형태의 가이드를 이용해서 거치해주고, 자, 간격 조절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Xm부터 Xm까지의 간격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정해준 뒤에 자, 이 상태가 되면 톱날까지의 간격을, 블레이드까지 간격을 맞춰서 우리는
목재의 옆면 부분에 의탁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시연하지 않는 이유는 용도가 전혀 다른 날물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액세서리에 대한 이 부속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장착을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라우터 부분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액세서리 부분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 비슷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일단 요 내부를 보시면은 날물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날물을 교체할 때 쓰는, 하향하는 건 해제할 때, 그리고 상향하는 화살표는 날물을 다시 교체하고 조일 때 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보셨던 그것과 같이 이렇게 속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어요. 자, 지금은 전원 자체를 탈거한 상태예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작동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긴 홈을 판다거나 긴 엣지를 라운드를 처리한다거나 할 때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손이 좀 불편한 감이 있기 때문에 누른 상태에서 여기 있는 둥근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락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은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끌 때에는 다시 재조작할 필요 없이 아래 하향하는 작동 스위치를 누르시게 되면 스위치가 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일정 깊이를 고정해서 작업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Xmm만큼 맞춰서 이쪽 핸들 부분을 잠그게 되면 날물이 노출된 채로 존재하게 되겠죠. 나는 특정 깊이를 계속 복사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잠금할 수 있는 노브를 조여 주시면 돼요. 해제할 때는 그냥 역방향으로 해제하게 되면 다시 날물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아까 트리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죠. 플런지 기능이 존재한다. 플런지 기능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번에 나는 어느 깊이만큼 들어갈 수도 있고, 나누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주 깊이 들어갈 수도 있다. 즉 안에 있는 스프링 기능을 이용해서 깊이를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존재하게 되죠. 아까 전에 원핸드 라우터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이제 추가할 수 있는 액세서리로 플런지 키트가 존재하고, 플런지 키트는 투핸드 그립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직선 가이드조차 여기에도 기본 액세서리로 지원이 되죠. 자, 이 노브 부분을 해체하고 요 홈방향 맞춰서 조작을 해냅니다. 자, 반대쪽까지 지금과 같이 관통되었다면 검은색 노브를 조인 방향으로 처리하게 되면 잠금 처리가 된 거예요. 아까 전에 홈 파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홈을 판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조합으로 홈을 팔 수가 있어요. 자, 해제하고 해제하고 해제하고, 자, 간극을 벌려서 Xmm만큼 들인 채로, 자, 이번엔 조여야 되겠죠. 플런지 기능과 두 가지 조합으로 가이드가 엣지에 의탁하고 X 깊이만큼 들어간 뒤에 잠금 처리하고 작동이 되면서 쭉 A부터 원하는 지점까지 홈을 파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지금은 그 부속들에서 대충의 것들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이런 부분이 있겠죠. 여기 존재하는 이 각각의 높이가 다른 나사산들은 어느 때 쓰이는가? 자, 측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존재하는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사산이 돌았을 때 존재하는 길이는 더 길죠. 그 다음에 제일 긴 거리가 될 것이고, 즉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자, 한번 해제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간극이 내가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깊이, 행정거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의 깊이를 가졌을 때는
그만큼 행정거리만큼만 예, 노출이 되게끔 되어 있고, 자, 돌려서 다음 레벨로 넘어가면 더 깊은 깊이로 작업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 레벨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깊은 깊이까지 작업이 가능할 거예요. 자, 이것은 대략적인 깊이에 대한 세팅이고, 자, 일단 0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0점은 이게 0점입니다. 날물이 완전히 내려온 상태에서 베이스하고 높이가 같아지는 0점. 0점인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 락을 해요. 자,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5mm 깊이를 가공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자, 지금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버튼을 0mm에 맞춥니다. 0mm. 자, 0mm에 맞춘 상태에서도 이 간극이 0mm 맞는지, 지금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구조가 되겠죠? 자, 5mm의 깊이를 설정할 거야. 그러면 5mm에 맞춰주시고, 잠금 처리하면 날물은 5mm만큼만 깊이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필요한 해당 깊이의 홈을 파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세팅해서 자유롭게 어디까지 70mm까지 깊이로 가공 가능하나, 라우터 작업할 때 목재와의 저항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많은 양을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깊이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세 조절을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0.1mm 단위로 다이얼을 돌려가면서 깊이를 조정하는 레버가 있어요. 자, 후면부 보시면은 이따 시연을 할 때 한번 라인 잡는 걸 보여드릴 텐데, Xmm만큼 아까 전에 러프하게 조작을 해냈었다면 이 다이얼을 이용해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눈금 하나당 0.1mm씩 세팅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맞추고 잠금 처리하면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Xmm부터 Xmm까지 해당되는 날물 폭을 가진 홈을 일정 깊이만큼 작업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연할 것은 홈파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홈파기. 주로 슬라이딩 도어나 혹은 가구 제작 시 뒷판이나 서랍 아래판, 지판을 삽입하기 위해서 이제 홈 작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기계가 테이블스 홈파기도 가능하겠지만, 트리머, 원핸드 라우터, 그리고 투핸드 라우터도 역시 동종의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작업에 앞서서 일단 부재가 움직이게 되면 회전하는 날물에 의해서 부재가 불안정하게 날아가거나 낙하하면서 날물에 의해서 우리가 몸을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단단히 지금과 같이 고정해 주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부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자, 그리고 테이블도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가공을 한번 해볼 텐데, 자, 깊이는 5mm 정도로 맞춰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리고 RPM도 확인해야 되겠죠. 3단 정도로 맞춰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날물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사실 저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손은 당연히 아래쪽에 들어가서도 안 되겠죠. 이 가이드, 스트레이트 가이드 부분이 이 면을 제대로 타고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mm 깊이에 그리고 일직선의 홈이 완벽하게 가공이 됐어요. 자, 이런 거는 수공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엄청난 노고가 필요하겠죠.
일단은 내부를 좀 덜어내고 가공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깔끔하게 홈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라운드 오버 비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핸드 라우터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각각의 라운드 오버 비트는 주어진 R값이 존재하게 되고, 잘못된 예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4분의 1 원의 홀을 완벽하게 쓰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경우 지금과 같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 원핸드 라우터의 정반 위에 어떤 철 직자라든지 평이 잘 맞는 측정 도구라든지 목판을 올려주고, 자, 한 손으로는 이 트리머 베이스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직각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밀착을 해주신 뒤에 들어 올리세요. 그래서 살포시 올라타는 수준이 이 4분의 1원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원부 연결해서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뭐였죠? 스위치가 아웃풋, 즉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RPM은 중간 단계 정도인지 확인을 하시고 작업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동력을 전달해주는 모터 구동부가 위쪽으로 솟아 있어요. 즉 무게중심이 높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지해야 될 부분은 이 아랫부분, 검은색 고무 패드 부분을 파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로는 이 톱밥이 배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다른 작업자를 향해서 이 톱밥이 배출되게끔 하지 마시고 집진구를 연결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동영상 특성상 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집진구를 연결하지 않고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작업하실 때 주변에 불필요한 기물들은 반드시 제거해 주시고, 자, 작업 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엣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날카로운 모서리로 전달되어 있죠. 이 전면부에서 보시면 좀 더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90도. 자,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계가 꿀렁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무게중심은 최대한 아래로, 그리고 이 트리머 베이스에 턱 부분이 있어요.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한번 무빙을 보십시오. 자, 보시면 이 라운드 값, 이 턱은 지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블레이드가 훑고 지나가면서, 날물이 훑고 지나가면서 일어난 거스러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마 작업이라든지 이 후속 작업을 통해서 이 R값만 정확히 주어졌다면 완벽하게 처리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면치 작업이라고도 하고, 가공 작업 안에서는 뭐 이제 라우팅 작업, 그 다음에 엣지 트림 작업이라고도 합니다. 엣지 트리밍은 저희가 그 테이블소에서 그 직각을 보정하고 직선을 보정하는 그런 작업들도 엣지 트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라운드 작업과 홈파기 작업을 해봤는데, 다른 부재로 교체해서 패턴 비트를 이용해서 한번 직선을 똑같이 다른 판에 있는 것을 그대로 카피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패턴 비트를 이용해서 하부에 결착되어 있는 부재는 일자에 스트레이트 직선을 띄고 있는데, 상부에 있는 부재 같은 경우는 울퉁불퉁하게 면이 훼손된 사례를 하부에 붙어 있는 스트레이트를 카피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복사한다. 자, 다른 작업도 가능하겠죠. 하부에 있는 그 템플릿이 S자라든지 어떤 곡선을 띄고 있을 때 해당하는 부재를 그 모양과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뒤에 완벽하게 패턴 비트를 이용해서 카피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법은 패턴 비트를 원핸드 라우터에 결착하고, 비트 깊이는 하부에 베어링이 하부 패널, 내가 카피할 복사할 부재 높이에 맞춰서 높이 조정을 해내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울퉁불퉁한 이 면을 한번 일자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한번.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아까 전에 울퉁불퉁했던 면들이 일자로 스트레이트로 하부 있는 템플릿을 그대로 카피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손상된 부분은 전혀 염두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목재는 항상 그 결 방향이 있는데 지금은 뜯기는 억결 방향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향후에 이제 그 연마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은 후속 작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연마해낼 수 그리고 보정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면을 둥글게 깎아주는 작업이라든지 혹은 날물의 모양에 따라서 가공을 할 때 우리는 루터 혹은 라우터라 불리는 장비가 사용이 된다라고 했고, 주로 이 장비들은 어떤 면치 작업, 둥글게 만든다거나 날물의 모양에 맞게 가공을 한다, 혹은 홈파기 작업을 한다, 혹은 패턴 비트를 이용해서 다른 부재의 모양을 복사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주의사항은 회전하는 날물에 손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날물 교체 전에는 반드시 전원이 차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할 때에도 스위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한다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도 수고 많으셨습니다.